7번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 그러니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배상심의회의 배상 신청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선지에서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당연히 틀렸겠죠. 이 1번 선지가 자주 나오는 선지는 아니에요. 만약에 모른다 치고 풀어볼게요. 물음표 치고. 다음 2번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이거 틀렸죠. 국가배상은 민사라 그랬죠. 당사자 아니다. 다음 3번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관할 행정청 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자, 이건 진짜 모르죠. 모르는 선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국가배상을 먼저 받았다. 그 다음에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는데 여기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그러니까 국가배상금의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건 할 수 있는데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자, 이건 일단 몰라요. 다음 4번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외국인에게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이거 틀렸죠? 이거는 자주 나오는 선지예요. 외국인에게 국가배상을 하려면 상호 보증은 있어야 되고 조약 체결까지 돼 있을 필요는 없다. 자, 그러면 옳은 걸 찾는 거죠? 4번이랑 2번은 아니고 1번, 3번 중에 답이 있죠? 실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모르면 물음표 치고 빠르게 넘어가고 확실히 아는 것들 제끼고 이제 1번, 3번 중에 더 옳을 확률이 높은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1번은 틀렸겠죠. 제가 국가배상은 웬만하면 가능하다. 웬만하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배상심의회의 배상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죠. 만약에 이런 전치주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고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겠죠. 이런 전치주의는 없다.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럴 때 3번 답 찍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국가배상을 먼저 받고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는데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런데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요걸 모르죠. 근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사망보상금에서 국가배상금의 상당액을 공제할 수는 있는데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는 공제할 수 없다. 이거 맞다. 다음.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배상심의회의 결정과 배상의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국가배상 가능하다. 이게 상식적이죠. 선지 보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이게 국가배상이죠. 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틀렸다. 다음 2번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이에요. 선지 보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틀렸죠. 다음 3번 국가배상을 먼저 받고 사망보상금을 받는 거 가능한데 사망보상 시 먼저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요게 새롭게 나왔죠. 이제 나왔으니까 암기하면 되고 요걸 몰랐더라도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었죠. 1번, 2번, 4번 선지가 기출이었으니까 선지 보면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맞다. 다음 4번 외국인에게 국가배상을 할 때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은 필요하지만 조약 체결까지는 필요 없다. 선지 보면 외국인에게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틀렸죠. 다음 문제